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고라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아빠는 결국 차량이 전복되어 버렸고 그 사고로 2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이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셨고 시모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두운 얼굴을 하며 저를 바라보시는데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손바닥을 펼쳐봤더니 제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았죠. 한꺼번에 2분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겠니? 그러니 부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받아라.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지? 사돈분들이 갑자기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나저나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은 이게 다인 거야? 2분 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구만.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네. 밥이나 먹어야 쓰겄다.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은 먹을만 하거든. 대충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든지 해라. 시모는 저에게 부의금이라며 구겨진 지폐 30,000원을 주셨어요. 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보통 부의금을 봉투에 넣어 함에 넣지 않나요? 그런데 저에게 30,000원을 주셨던 시모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기분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저희 부모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은 감정을 억누른 채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부모님 영정사진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저를 바라보며 앉으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2분 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었다며? 방금 내 아들이 그러던데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 각각 3억씩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한테 직접 들어야 확실한 거니 너 입으로 얘기 좀 해봐라. 정말 3억씩 나오는 거니? 그럼 총 6억인데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이게 웬 떡이니? 그렇잖아도
이번에 시애미가 살면서 평생 소원이 있었거든. 이참에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 것 같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합치고 사돈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금 6억으로 우리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하나 그때 얘기하나 그게 다르진 않잖아. 48평 정도면 같이 사는 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강뷰가 보이는 곳으로 이참에 이사 가는 게 어떻겠니? 모자란 부분은 대출 조금 더 받아서 가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준다면 이거 하나는 꼭 약속 지키마.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줄게. 당연히 삼시세끼까지 포함이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참에 집 좀 넓히면 좋잖아.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돈이 돈을 펀다는 거다. 그동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한강을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이럴 때 며느리 덕도 좀 보면 좋잖아? 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세상 떠난 너희 사돈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동시에 세상 떠난 게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니까. 한 분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 봐라. 그럼 그 돈 전부 다 병원비로 나갔었을 텐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돈 나갈 필요도 없고 힘들게 평수발 들지 않아도 되잖아. 제일 깔끔하게 잘 떠나신 거야.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앉아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입을 여셔야죠. 어떻게 부모를 두 분 다 동시에 잃은 저에게 돈 얘기부터 꺼낼 수가 있는지 어머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실 거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3만 원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장례식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건 정말 많으시네요. 어머님이랑 제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애미 부탁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앞뒤가 꽉 막혀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상태를 좀 보세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잃은 충격이 크다고 해도 나는 시애미인데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말이 되니?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꼭 해야만 했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정말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들 관짝을 48평으로 해주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
시모는 제 앞에서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시모의 말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분노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해 시부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만 해? 일단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오자마자 뭘 주셨는지 알아? 펴지지 않을 정도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더라. 장례식장 한두 번 다니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우리 집안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열을 올리지 않고 힘들게 참고 있었어. 부모님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맨정신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나한테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험금 나온 걸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 앞에서 웃으면서 설득시키려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더니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가 끝이 나는 동안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집안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거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했는데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앞으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만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한 상 가득 차려두신 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신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비틀거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셨네요. 너는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닮았네 했더니
너희 안 써둔 눈빛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마 성격도 거의 비슷했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까지 성격을 버린다더니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 세우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더 막 나가려 들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보였던 행동에 대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뭐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가셨으면서 저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사람한테 이혼 통보하려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만 사인하면 돼. 그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크게 받았다는 거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 엄마가 한강뷰에서 살고 싶다고 말도 못해? 그래, 내 아들 잘한다. 나도 이참에 한번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 돈 어차피 통장에서 썩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엠이 손 좀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시엠이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발도 들이지 못할 줄 알아. 알겠니? 아들, 너도 제대로 된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참에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돼. 심오한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조용하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가 싸던 짐들을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은 조용하고 항상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면서 많은 사랑을 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진 그랬었죠.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가 항상 뒤에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싸움을 부추겼었죠. 하지만 항상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었지만 남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싸놓은 짐을 공중으로 던져버렸을 때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미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미련도 없었어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갈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집에서 나가려는데 시모가 가길 어딜 가냐고 제 뒷머리를 잡아 패대기를 쳤네요. 참을 만큼 참아왔던 저는 결국 시모를 미친 척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로 시모를 들이받아 버리자 남편은 넘어진 자기 엄마를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현관문을 활짝 연 뒤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겠다면서 남편 보고 저를 잡으라고 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한 시모는 이혼만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이라는 게 시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변호사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보였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들어갈 시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던 상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 시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단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공가가 되어버려 처분하려 하자 시모는 항상 식당이 작다고 불만을 가지셨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가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상처되는 말도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몸싸움도 생기는 건데 그걸 식당이랑 엮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가뜩이나 요즘 손님들도 안 와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월세를 받겠다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 아들과 이혼을 해도 식당은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인간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지 진심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잖아요. 막상 제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불리해진 거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번 달까지 월세 맞춰주지 않으면 당장 상가 뺄 테니 무조건 자금 마련해 두세요. 당신 집안이 망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저는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저에게 월세를 줘야 된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사정을 일절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제공받아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시모에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 않았네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남편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이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월세를 내면서 식당을 운영해? 당신도 봤잖아.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동안 함께했던 정도 무시 못하는데 이건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미 나랑 남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그 난리를 치래? 당신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당신도 그때 내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들어줬잖아. 그 상황은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했던 거라고.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거 알아? 나는 절대로 당신 집안 식구들을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솔직하게 얘기할게. 식당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까지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돕고 있는 거 알지?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우리 부모님 식당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압류 스티커 붙었어. 부모님께서 돈 좀 만져보시겠다고 아파트 보증금 빼서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꽤 어려워졌나 봐. 원금도 못 찾고 있다고 하셨어.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엄마는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큰 거 한탕 해보려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지 않게 끝났어도 인간적으로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소? 오죽했으면 나까지 찾아왔겠냐고. 제발 부탁이야. 식당은 건들지 말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건 당신 집안 사정이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마음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식당 빼줬으면 좋겠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강뷰?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있을 때 잘하라고 했지? 배가 불러서 앞뒤 안 가리고 덤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을 왜 제가 봐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두 귀를 닫아 버렸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식당 운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월세를 주는 것보단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까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지만 그동안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갈 때는 살갑게 행동했다가 원하는 걸 얻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배려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를 막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실망을 안겨 주었었죠. 현재 남편과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은 뒤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제 전 남편이 돈을 빌리러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은 상태라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었고 보란 듯이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는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 엄마 건강이 좋아지셔서 조만간 퇴원을 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 전해 들었는지 병원을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모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용서를 구하셨어요. 하지만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뉘우친다 해도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결실이 맺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지만 꽤 오랜 기간 만나왔었다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겠지. 하지만 경리 씨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둘만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부모가 왜 있겠어? 각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쓴소리가 나가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네. 일단 내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학원 선생이라며? 그래서 대충 알아봤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 주위에서도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몇 명 정도는 알고 있긴 한데 의사 직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동네에서 이름 좀 날렸다 하면 웬만해서는 강사들끼리 서로 정보 주고받으려고 모임도 가진다는데 그런 곳에서도 참석하지 않는 거 보면 낄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받는 수익금도 현저히 떨어질 테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건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게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갈등이 없는 거 모르나? 이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 주위에서나 막장 드라마에서도 봤을 거 아니야. 설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봤을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현실이 더 심할 것 같거든. 처음 얼굴 보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겠는데 내 아들과 그쪽이 결혼하는 건 솔직히 반댈세. 나 같은 경우 우리 집안과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어. 억지로 결혼을 강행한다고 해서 과연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겪어본 적 없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쪽 집안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네. 설마 내 아들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것뿐인걸요. 어머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어머님 마음 제가 100%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 사람처럼 명문대 졸업했고 직업 선택폭이 넓었지만 굳이 학원 강사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켰을 때 얻는 보람이 저에게는 크게 작용해서 지금까지 즐겁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믿고 있어요. 엄마가 애초부터 정해놓은 기준치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거지.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동안 격리 안 나오는 동안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만큼 몇 년 동안 만나오면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향한 제 마음 변함없으니 엄마도 저희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안 차이를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비신랑도 그렇고 저 또한 지속적으로 어머님한테 쉬지 않고 어필을 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계시다가 시부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며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저희 결혼을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며 대화를 마무리하셨네요. 분명 시모가 며느리로서 생각해 두셨던 부분들을 저는 충족시켜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원하시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고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네요. 예비시댁에서의 첫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크게 용기 내서 인사드린 만큼 예비시댁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아쉽게 다가왔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서로가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해 자주 만나지 못했었는데 하루 일정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학원에서 나오던 도중 시모가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달려가 인사를 드렸는데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던 차량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차에 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일단 차에 타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꽤 좋아 보이는 아파트 건물이었고 차에서 내린 시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제일 꼭대기층을 누르신 뒤 저를 데려간 곳은 그 사람과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시모는 텅텅 비어있는 집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이 집 어떻니? 마음에 드니?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하지?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선물해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집이다. 정말 내 아들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거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곳을 이제부터 네 혼수로 꽉 채우거라. 집은 우리 쪽에서 장만했으니까 혼수는 당연히 그쪽에서 장만해야지. 많이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설마 그것까지 내가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이거 받아라. 명품집에 어울리는 혼수 품목들 정리해 놓은 리스트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가전들로 들여오면 될 거다.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5억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5억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설마 이 정도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어머님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충 봐도 70평 정도는 되어 보이는 집에 단둘이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집 안에 혼수를 채워 넣으라고 건네주신 품목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집이 넓은 만큼 들어가는 혼수 품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 맞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몇천만 원짜리 가구들이며 가전들과 식기까지 전부 다 엄청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모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이 정도 하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5억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집안은 그렇게까지 여유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리일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제가 서둘러 답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네요. 여기서 5억 혼수를 해오겠다고 얘기하면 결혼이 성사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되는 거였죠. 그래서 침착하게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놨어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에 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셨겠죠. 하지만 저희 둘이 사는데 70평 정도 되는 아파트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한다면 아이도 가질 테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평수는 대가족이 들어와서 살아도 넓은 집인데 여기에 어머님이 주신 혼수품을 전부 다 채운다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금전적인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어머님 마음에 차지 않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화가 많이 나셨겠죠. 저희 집안 형편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희들 결혼 허락해 주겠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 왜 받아먹질 못하는 거니? 5억 혼수면 비싸지도 않은 거고 내 주변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들여오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너무 커져 먹으려 드는 거 아니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너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적혀 있는 대로 이 집에 전부 다 채워넣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소급 장난이 아닌 거 너도 잘 알잖아? 사부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거랑 집안 살림 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병원비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 사람과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데 차라리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좁아터진 그 집에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주변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 귀에 들려서 사람들 놀림거리 만들고 싶은 거야? 너는 내 체면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혼수품 들여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여기에서 내 아들과 마무리 짓거라. 시모는 그 사람에게 둘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일체 얘기하지 말라며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라고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셨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해도 저희 집안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5억 혼수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단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다가왔어요. 이런 고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할 문제이지만 엄마가 입원해 계신 상태에서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속으로 앓고 있었네요.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에도 항상 시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결국 시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눠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가 건네준 5억의 혼수 리스트를 꺼내 보여줬네요.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당신 집안에서 준비해 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은 또 무슨 얘기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5억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엄마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볼게.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아야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이런 고민을 당신 혼자서 앓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 70평 집이 있었다고? 그것도 처음 듣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 30평 정도면 적당한 거지. 엄마는 그냥 당신이랑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끊어내고 싶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사소한 거라도 마찰이 있다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줘야 내가 나중에 처리를 해줄 수 있어. 아버지가 우리 둘만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지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당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어. 그리고 어머님 건강 상태는 어떠셔? 그래도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회복률이 높으실 거야. 조만간 인사드리러 간다고 전해드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었고 걱정하지 말라며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시모와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계산과는 너무나도 틀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 충격적인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다음날 퇴근을 하고 병원에 도착해 엄마 병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흥분한 상태로 저를 향해 걸어오시더니 제 팔을 강하게 잡으신 뒤 비상계단으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혼수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니? 쥐뿔도 없는 집안 내가 받아주겠다는데 5억 혼수품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다른 남자 찾아보면 될 것을 왜 자격 미달인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거다. 웬만해선 내가 손을 쓰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참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 아들과 인연 끊거라. 혼수 리스트 하나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너를 내가 며느리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어머님, 사람 사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문제로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수술 경과도 좋아졌고 조금 있으면 퇴원하시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신 일 생기기라도 하면 암이 재발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세요.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정을 봐달라는 거니?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사부인 얼굴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5억 혼수 리스트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만 고집 피워라. 알겠니?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엄마가 계신 병실로 걸어가셨어요. 병원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그 사람한테 엄마가 계신 병원을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모의 팔을 잡고 소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시모는 이미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저희 엄마가 계신 4인 병실의 문을 대차게 열며 들어가셨고 급하게 저도 뒤따라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엄마한테 소리치며 화를 내셔야 하는데 온몸이 굳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계셨어요. 아들,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여기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엄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한테 전부 다 얘기 들었어요. 엄마랑 예전에 대학 동기였다면서요? 어머님이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잠깐 사진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당황해 하시길래 이유를 여쭤보니까 엄마가 대학 시절 때 어머님 밀어서 떨어뜨렸다면서요? 과에서 엄마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님과 서로 만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나서 사람들 몰래 다리 위에서 밀치고 도망쳤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어머님은 결국 다리 하나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오늘 그쪽을 처음 본다고. 몸 상태가 안 좋다더니 이제는 치매까지 오셨나 봐. 원수는 언젠가 다시 만난다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만나게 됐네. 그동안 아주 잘 지내고 있었나 봐. 눈이 부실 정도로 때깔이 좋아졌구만. 너 그때 생각 안 나? 네가 짝사랑하고 있다던 그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투난다며 다리 위에서 나를 밀쳤잖아. 나는 너를 봤지만 너는 끝까지 발뺌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내가 발을 헛디뎠다는 걸로 판정이 나게 되었고 너는 그날 이후 바로 휴학하고 이사 가잖아. 그런데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떠난 뒤로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거든. 네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으로 있어. 지금 들어왔네.
인사해. 네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내 남편이야.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던 사람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인연을 만들었잖아. 사람 일은 이래서 아무도 모른다니까. 네가 내 딸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사이로 안 받아줄 건데 이거 어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과 시부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부 다 저희 엄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했었지만, 시부와 예비 신랑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안 보겠다며 솔직하게 사실을 얘기하라고 화를 내자 부정하던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의 행동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용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평생 용서할 수 없다면서 아픈 몸을 이끌며 시모에게 다가가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시모는 대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한 남자를 둘이서 사랑하다가 엄마와 저희 아빠가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질투가 올라와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이 문제로 그 사람과 저는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쩔뚝거리는 엄마의 다리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도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와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병문 차 온 거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죄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마음의 골이 깊어진 엄마는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부는 저희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화를 내시곤 병실을 나가셨네요. 그 사람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세월만큼 시모의 용서를 쉽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네요.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 저희 엄마 좀 설득해 달라며 시부가 오만정이 떨어져서 각방까지 쓰고 계시고 그 사람도 집을 나가버렸는지 가정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 애원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행동들 전부 다 미안하고 혼수로 오억하라고 얘기한 것도 솔직히 억제 부려서 떼어놓으려 했던 거 사실이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 부족한 집안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지금 별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를 받는 것밖에 없다. 그때는 젊었고 철이 없었으니 그런 행동이 나오긴 했지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기억 때문에 마음 편히 살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받은 상처를 제가 왜 엄마를 설득시켜야 하는 건데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누구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은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당신을 2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만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이라도 주면 만족하겠니?
얼마면 될 것 같아?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내 잘못을 용서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한 푼도 없지만 용서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당신이 한쪽 다리가 똑같이 장애를 입게 되면 그때 용서해줄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억지잖아. 멀쩡한 다리를 어떻게 장애를 만들어 오라는 거야?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를 바란다는 거니? 방금 억지라고 하셨어요?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저한테는 혼수를 5억이나 해오라고 하셨으면서 그때는 뭐라고 하셨죠? 제가 사정을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생각한 억지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고요. 시모가 평생 꾸려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죄송하다는 말로 돌려드렸네요. 엄마는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게 된 다리를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시모를 잊은 적이 없었을 테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엄마를 설득하는 건 불효나 마찬가지라 시모의 간절한 부탁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고 놔주지 않으려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네요. 그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미안해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잊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부께서는 미안한 마음에 평생 병원비는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 중이세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시모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잊은 채 살아왔던 시간만큼 뉘우치며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은 3년 동안 더 체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었죠. 3년 이후로는 남편도 더 이상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분명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신혼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제 삶이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신혼집을 놔두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신혼집에 들어와 청소도 하고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친정집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아들 집에 잠시 놀러 온 것 뿐인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생각 중이다. 너희가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이 떨어져 살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설마 이 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지방골이 이게 뭐니? 도대체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야? 웬만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어놔야 군내가 안 나지. 아까 현관문 열자마자 집안에 탁한 공기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우울해서 당분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 없이 침입하신 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 저희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우리 오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주거 침입했으니 저희 엄마랑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콩밥 먹이시게요? 저 솔직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첫째 신우가 한마디 하는 순간 밑에 아래 신우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시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몸이 좋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 깔고 누워버린 신우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과 음식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신우는 술에 취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시모도 아무 말 없이 잠이 들어 버렸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집안을 대충 정리한 뒤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설마 지금 친정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대로 놔두고 갈 건 아니죠?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 저도 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집에 있겠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씻고 같이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술 엄청 많이 마신 거 아시면서 그냥 가시려 했던 건 아니시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침은 차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서 아침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아침상 차려주시는 거 저희 해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침상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시네. 저희 엄마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거실이랑 작은 방 차지해서 쉴 공간이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자려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 해서 화가 엄청 올라오셨어요? 그렇다고 안방에 저희 엄마 있는데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요. 쉬다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신우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서야 친정집에 도착해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되지 않아 아침부터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도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친정집이 아닌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온갖 쓰레기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전날에 제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화가 정말 많이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일로 남편까지 지장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겨우 제 시간을 가지려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지 빨리 문을 열라고 첫째 신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쉬지 않고 걷어찼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또다시 신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로 해놔서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방 안에는 핸드폰 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집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셈이었죠. 첫째 신우는 집안에 제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자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개념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밀치며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죠? 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다고 저희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전날에도 분명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 지금 새언니가 저희 보고 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가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넣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 안 열어준다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동들이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니? 불임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결혼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맞다. 새언니 불임이었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저녁상부터 내오도록 해라. 시모의 한마디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러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적출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면서 집안을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며 배고프다고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환을 시킨 뒤에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직된 몸으로 제 입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부 이르는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면서 신우들과 시모에게 손짓으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린 채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인터폰을 보니 현관문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하면서 밖으로 내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시모에게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면 그땐 나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이랑 결혼했을 때 어머님 집안의 딸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님 가족들과 인연 끊을 거예요. 차라리 그이 올 때까지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상처를 덜 줄 것 같네요.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저희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만 지내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저와 시댁 식구들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껄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과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그때는 제가 받았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신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첫째 신우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들려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며 병문안을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원을 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만 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었네요. 그동안 연락 한 통 받지 않더니만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걸 보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병원에서 엄마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자 등록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평균 7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족이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뭐하러 온 거야? 내 숨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하러 왔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이런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그이가 이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애도 못 가지는 하자 있는 몸뚱이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애도 못 가지는데 콩팥 하나 정도는 떼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식 수술이 꺼려진다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된 건데 당연히 이식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자식한테 기증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새언니 콩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야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바로 기증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 5달 결혼도 못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도록 하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네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님 딸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콩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가씨들 전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몇 분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콩팥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려 하면서 자기 딸들의 콩팥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투석받으면서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한 소리 한 후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다며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신우가 이런 저의 행동에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되자 신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저는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신우들 또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일단 피하는 게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병원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신혼집에 들어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신우들에게 짓밟히면서 상처가 나버린 몸 여기저기를 전부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날 이후 시댁과는 2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막내 신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지금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서둘러 말려달라고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었네요. 5 신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없는 동안 이 사람 잘 챙겨주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거 뭐야? 술 먹고 난리친 음성 녹음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니까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쳐?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음성이랑 영상들 속에 담겨있던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어머니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한테 장기 이식해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짓밟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지금 엄마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싶은 거야? 엄마 투석받은 상태인 거 몰라? 엄마가 제일 나쁜 거 알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어야 했어요? 아기 가질 수 없는 몸이 뭐 어때서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오늘 회사 퇴사하고 여기까지 날라온 건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어머니와 너희들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새언니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과 병원에서 당했던 일들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며 전부 다 구속시킨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자를 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결정권을 주었고 결국 신우들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신우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5 신우들의 머리를 전부 다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둘러 이사 계획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쳐야 했던 남편이 중간에 퇴사를 결정한 건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아까운 인재라며 국내로 다시 발령을 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시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식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둘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우들은 전부 다 이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인연을 끊었다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